안녕하세요. 이종범의 은퇴경고장,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고민할 문제를 논하다. 오늘은 노년시대 2강이죠. 5번째 시간, 핏줄의 변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부터 알아볼까요? 일본의 작가 마르야마 겐지는 인생 따위는 엿이나 먹어라 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식의 노예가 되어서 벌벌 떨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부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 자식이 자립할 기회를 빼앗은 대가를 부모가 치르는 이 비극은 자립을 원치 않았던 부모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집 안 나가는 자식을 잘못 키운 벌이다. 집 안 나가는 자식을 패러사이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트윅스트라고 말하더군요. 낀세대. 캐나다 부메랑 키즈, 떠돌다가 집에 돌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키퍼스라고 말하네요. 부모님의 퇴직금을 축낸다. 이탈리아 맘모네입니다. 엄마가 해준 음식에 집착한다는 거죠. 일본 패러사이트, 우리말로는 기생충입니다. 프랑스는 탕기라고 말하죠. 마마보이의 대명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캥거루를 여기에 빗대놓고 말하곤 합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기차는 세울 수가 없어요. A 아니면 B로만 갈 수 있습니다. A로 기차가 가면 4명이 사망하고 B로 기차가 가면 1명이 다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선택권자라면 기차를 A로 보내시겠습니까? B로 보내시겠습니까? A로 보내면 4명이 다친다고 그랬어요. B로 보내면 1명이 다칩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기차를 B로 보낸다고 합니다. 왜요? 4명을 다치지 않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질문을 좀 바꿔서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기 1번 동그라미 오렌지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번엔 기차를 A로 보냅니까? B로 보냅니까? 이 질문을 받고 나면 대부분 헛웃음을 짓곤 합니다.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A를 선택하죠. 예,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4명을 희생하더라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는 B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A로 보낸다는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가계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대 가계도인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2대에 해당한 저처럼 4, 5, 6, 10대 정도 된다면 남자는 남자 자리가, 여자는 여자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내 윗대 부모님이 우리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얘야,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시치미를 뚝 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진짜 사랑하니?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럼 당연하지. 조금 더 언성을 높여서 답변을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잘 생각해봐. 정말 너희들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당연한 걸 왜 자꾸만 묻느냐고, 무슨 일 있냐고 되물었더니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은퇴하기 전에 실손보험을 들었잖니? 은퇴하고 나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보험료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네가 엄마 아빠 대신 보험료를 좀 대납해주면 안 되겠니?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묻습니다. 얼마인데? 엄마 5만 원, 아빠 5만 원. 합해서 10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모여 있다면 대납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납한다고 말하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났죠. 엄마가 다시 옵니다. 얘야, 통지서를 보여주니까 이번엔 1인당 10만 원씩 올라간 거예요. 엄마 아빠 아빠니까 20만 원이 된 겁니다. 딸아이도 부담스럽겠죠. 딸이 망설이다가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러면서 대납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딸은 돌아가서 생각을 하죠.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식하던 것들을 좀 웬만하면 자제하는 쪽으로. 왜요? 추가 10만 원을 더 납입해야 되니까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또 5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배우자하고 엄마하고 같이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갱신 폭탄 고지서를 보여준 거죠. 1인당 25만 원이 된 거예요. 합하면 100만 원입니다. 남편의 부모까지. 여러분, 대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대납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마음은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대납하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현실이면 대납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하기 쉽게 조건을 좀 바꿨습니다. 4분의 부모님 중에서 2분만 대납합시다. 극단적 질문이죠. 잔인한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가장 많이 답변했던 건 남편의 엄마, 그 다음에 딸의 엄마. 여기서 번호를 얘기하면 2번과
4번만 대납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버지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 만한 답변이었던 거죠. 3번이나 사랑한다고 크게 외쳤지만 돈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핏줄이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돈이란 놈이 핏줄의 변심을 일으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예를 좀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드린 이 예가 강의를 위해서 억지로 지어낸 예일까요? 아니면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일까요?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죠. 절대 잊지 말 것은 자녀를 경제적으로 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모두 위험해집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이들을 키웠죠. 하지만 나중에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느냐? 마음은 그래요. 근데 주머니 돈이 없기 때문에 현실은 부모님을 끝까지 케어하지 못하는 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엔 핏줄보다 돈이 효자 노릇을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만큼은 믿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 도생이 필요한 이유죠. 그래서 훗날 자식들도 자기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고 힘들기 때문에 늙은 부모까지 케어하는 건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아예 전제하고 미리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게 그게 현명한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핏줄 사랑합니다. 하지만 돈 앞에 핏줄도 무너지는 게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시간 다 됐네요. 노년시대 5번째 시간이었죠. 핏줄의 변심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핏줄의 변심 2번째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